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WTO TBT 협정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TBT는 Technical Barrier to Trade, 트레이드에 대한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테크니컬한 장애, 물건의 규격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물건의 안전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물건의 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술적인 사항을 적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자 통상체제의 기본 목적은 교역의 자유화입니다. 관세만 내면 교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국제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다자 무역체제의 기본인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고 놔둘 수 없습니다. 제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한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SPS 협정이지요. 또 물건의 안전을 위해서 물건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쓰는 소비자가 큰 위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에 대해서 특정한 요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주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식생활 건강 안전을 위한다는 핑계로, 또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물건에 대한 안전 규격이나 포장 규격, 각종 생산 규격을 한다는 핑계로 과도하게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교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협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앞에 것이 SPS 협정이고 뒤에 것이 오늘 말하는 TBT 협정입니다. 그 SPS 협정과 마찬가지로 TBT 협정은 기본 목표와 정신이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TBT, 즉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은 이러이러하게 포장을 해야 된다, 이러이러하게 안전 규격을 지켜야 된다, 이러이러하게 안전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요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다. 그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무역을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이제 상충됩니다.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 TBT 협정입니다. 따라서 TBT 협정은 SPS 협정과 거의 마찬가지로 TBT 주권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달라. 자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 목적은 교역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데 TBT에 탈을 쓴 거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의 기한, 채택, 적용입니다.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만들 때,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채택을 할 때, 실제적으로 교역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을 쓴 것이 2조에 있습니다. 첫째, 기한, 채택, 적용할 때 반드시 MFN, NT를 준수해라.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고, 동종상품에, 국내의 동종상품에 부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말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교역의 장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교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교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수준을,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기한하고 채택하고 적용할 때 반드시 현존하는 과학기술 정보,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생산에 소요되는 기술, 처리할 때 필요한 기술, 최종 사용 목적 등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반드시 고려하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 교역을 장애하는 목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재 나와 있는 객관적인 과학기술 정보, 생산 처리 기술, 최종 사용 목적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의적인 교역 제한 요소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은 일단 기한두고 채택두고 적용된다 할지라도 원래 채택하고자 했던 목적이나
그러한 채택에 필요했던 환경이 소멸했다든지 또는 그 후에 교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더 낮은 그러한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하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2조입니다. 2조가 굉장히 그 분량이 깁니다. 기조에는 2조에는 또 적혀져 있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기존의 국제적인 표준을 활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관련되는 국제기구에서 이미 제정해 놓은 표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표준을 쓰라 이겁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공인이 돼 있고 모든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표준이기 때문에 교역을 제한할 가능성이 많이 적어집니다. 불가피하게 타국의 교역을 침해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 침해당한 나라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을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타국의 교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다만 이 침해당한 국가가 침해당했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를 하면은 리뷰터블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그러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히 제시되기 전까지는 국제 표준을 활용한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은 교역을 불필요하게 저해한다든지 타국의 교역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표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 하는 이것은 인카리지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은 동일한데 여러 나라가 이미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이미 관련되는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뚱맞게 새로운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다른 나라의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많이 수용하시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라라는 혼시 규정입니다.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이유는 그 상품의 퍼포먼스, 그 상품의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품이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문제 때문에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쓸데없는 디자인이나 또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서술적인 표현으로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만들지 마라. 거기에 기반 두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만들 경우에는 사전에 일반 교역 당사자한테 고지를 해야 되고 WTO에 통보를 해야 되고 WTO나 또는 관련되는 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또 관계되는 교역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면은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공표하거나 시행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해서 그 관련되는 상품에 교역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라고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TBT 협정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TBT 협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만들었으면은 수입된 상품이 그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에 준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 준수 판정에 관한 것이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것을 이제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라고 하는데 자료에 편 이상 있다가는 많이 그 CAP, CAP으로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5조에 적혀 있습니다. 역시 그 컨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고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고 불필요한 교역 장애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 이 프로시주어, 이 절차에 준수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빨리 해야 됩니다. 수입자가 이 물건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TR에 준수합니까 안 합니까 신청을 했는데 세워라 내워라 10년 20년 끌면 안 되죠. 접수받은 즉시 해야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돼야지 자기한테 이쁜 나라한테는 빨리 해주고 미운 나라는 늦게 해주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대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심사를 하는데 통상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고 미리 공표를 해두고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를 하면 훨씬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한 얘기입니다. 신청을 접수한 즉시 심사를 개시해야지 캐비넷에 묵혀놓고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가 나왔으면 즉시 통보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통보를 그냥 떨어졌습니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차근차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사한다는 핑계로 괜히 여러 가지 자료를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하는 거 그거 흔히 써먹는 그 교역장애 수법입니다. 그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자료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자료 속에는 그 교역을 하는 사람들, 그 회사에 비밀 정보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수료 물론 받을 수 있지요. 받는데 역시 MFN과 NT베이스로 받으라. 차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심사 장소와 표본을 하는 있는데 불필요하게 불편을 끼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정밀한 기계를 심사를 한다 그럽시다. 근데 그 정밀한 그 기계를 심사하는 장소가 저기 태백산맥 꼭대기에 있고 거기까지 가는 길은 포장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정밀한 기계 가지고 울퉁불퉁 해서 태백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기계 고장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하는 사람은 고장난 기계 받아보고 이거 고장났으니까 TR 준수 안 되는데 하고 퇴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사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표본 이런 것이 그 심사에 필요한 꼭 필요 불가결한 수준만 가져와 요구를 해야지 쓸데없이 많이 요구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사 절차가 상품에 따라서는 상품이라고 하는 게 똑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고 해서 자전거가 다 전 세계에 있는 자전거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 똑같은 자전거에 대한 이 심사 절차를 할지라도 자전거의 프로덕트에 따라서 조금씩 모디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정도로만 해야지 너무 그렇게 자전거 품목 하나하나별로 천차만별로 이 심사 절차를 바꿔버리면은 교육을 하는데 불편하다 이야기입니다. 심사 떨어지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반드시 마련해 놓으란 얘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미 국제 표준이 있으면은 그 전체를 쓰든지 아니면 일부를 쓰든지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적인 표준화를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까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국제 표준 기구가 있으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그런 그 표준과 심사 절차를 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고지해 줘야 되고요. 당사자한테 통보해 줘야 되고요. 요청이 있으면은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역시 즉시 공표하고 시행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하고 또는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나라, B나라, C나라, D나라,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은 똑같은 자전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 TR과 그 TR의 준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 절차, 캡이죠. 캡은 각 나라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하는데 모든 절차가 이렇게 다 다르면 자전거 생산하고 수입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A나라의 절차와 B나라의 절차가 너무 그렇게 다르지 않으면 A나라는 그래 B나라 절차 그 절차가 우리나라의 절차 A나라의 절차하고 같은 거라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마찬가지로 B나라도 A나라의 절차
그게 우리 B나라의 절차랑 조금 다르지만은 뭐 A나라 정도가 하는 거면은 충분히 그 안전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그 각 국별로 그 테크니컬 레귤레이션과 그리고 캡에 대해서 서로 인증을 하자 이겁니다. 인증을 하면은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나라 거 따로 맞추고 B나라 거 따로 맞추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A나라 거 하나만 맞추면은 B나라는 자동적으로 수출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타국의 이 캡이 요건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자국 결과와 상이하더라도 상호 인증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인증하자고 미리 컨설테이션 해야겠죠. 그거 인카리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호 인증 협정 많이들 하시라고 이 TBT 협정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포머티 어세스먼트 바디가 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 또는 지역별 기구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 기구에 많이들 참여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지역별 또는 국제적인 그 기구에서 표준화된 그 절차를 하나 이미 만들면은 그 회원국한테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교역을 하는 그 업자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규정인데요. 이 TR과 캡을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방정부가 할 경우에도 역시 지금까지 말했던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러한 그 요건이 준수가 되도록 각 중앙정부에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어디로 문의하세요라고 하는 그 인콰이어리 포인트를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그 TR과 캡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도국은 선주국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TBT 협정에 있는 그 의무를 개도국은 잠시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을 뭐 길게 준다든지 또는 그 기준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특별 대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역시 디스퓨트 세틀먼트가 있으면 DSU라고 WTO 디스퓨트먼트 세틀먼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법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TR, 벌써 테크니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 관리들이 또는 법률가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언할 수 있는 테크니컬 엑스퍼트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그 TBT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TBT 협정은 그 어넥스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어넥스도 본문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어넥스 1에는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TR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TR이란 무엇냐? 라든지 그 본문에서 쓰인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듯이 이게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치한다고 하는 자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에 관련된 기구는 따라야 될 그 프랙티스를 예시를 해놨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MFN, NT를 해야 되고요. 불필요하게 트레이드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국제 표준을 이미 있으면 활용을 하고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 많이 참석을 하라고 돼 있고 중복하지 말라. 다른 나라에 유사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라. 또는 한 나라에도 중복한 그 규정을 두지 말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표준 제정 동향을 공지를 해서 교역에 참가하는 업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라. 의견 제출 기간 한 60일 이상은 부여를 해라. 자료 제공이나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고 표준을 채택할 경우가 있으면 즉시 공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내용들이 어넥스 3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상이 TBT 협정에 대한 해설입니다. 협정문이 길지 않으니 한번 들어보시고 이 자료는 저희 디스퓨트 케이스 코리아 웹사이트에
그 등재가 돼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TBT 협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